이제 때가 되었네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시계는 한 번 물리면 아주 그냥 꼼짝마 세이코 터틀입니다. 사실 터틀의 리뷰는 되게 오래전에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이게 쉬운 시계가 아니잖아요. 몇 년간 묵혀 놓았다가 이제서야 공개합니다. 마성의 다이버워치 터틀입니다. 다이버워치는 인기가 가장 높은 시계의 범주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브랜드에서 다이버워치를 꼭 가져가는데 그 인기만큼 다양한 디자인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은근히 거기서 거깁니다. 두꺼운 단방향 베젤과 거대한 인덱스, 높은 방수, 서브마리너와 피프티 패덤즈가 정립해놓은 명확한 특징을 꼭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디테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딘가 모르게 비슷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버워치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터틀은 아닙니다. 터틀만이 가지고 있는 뭉텅함은 어떤 시계 브랜드도 비슷하게도 만들지 못합니다. 터틀은 오직 터틀로만 해소가 가능해요. (45mm의) 거대한 사이즈, 13mm의 생각보다 두꺼운 두께, 48mm의 굉장히 짧은 러그투러그, 22mm의 풍족한 러그, 숫자가 이쁜 123g, $475, 한화로 68만원 정도인데 세이코 공식 리테일러에서 할인도 자주 하는 편이고 병행도 있고 해서 실구매는 50만원 안쪽으로 가능하실 겁니다. 중고로 구매하면 30만원대 정도면 충분하고요. 칼리버 4R36, 41시간의 파워 리저브, 하드렉스 미네랄 글래스, 20바, 200m, 방수. 터틀의 구매를 막는 가장 두려운 요소는 못생긴 디자인도 두께도 아닙니다. 사이즈죠. 일본 쪽 시계 브랜드들이 실제 사이즈에 비해서 표기 사이즈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진짜 45mm예요. 하지만 러그가 쪽당 1.5mm밖에 되지 않고 거대한 쿠션형 케이스에 비해서 다이얼은 깊고 작아요. 그리고 두꺼운 두께와 무게감도 넓은 쿠션 케이스가 손목 위 넉넉하게 분산시켜 줍니다. 사이즈와 착용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세이코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다이버워치들이 가치가 있다고 알게 된 시점은 트릴로지가 출시되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기마스와 해초의 마마 그리고 터틀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복각되었는데 처음에는 유기마스가 가장 위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유기마스는 너무 자주 복각이 되었어요. 게다가 유기마스의 케이스 헤리티지가 SPB451 같은 엔트리 버전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마린마스터라는 헤리티지까지 삼켜버리면서 정말 흔한 헤리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터틀은 첫 번째 복각 이후에 한 번도 다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윌라드로 재해석되어 나오긴 했지만 완전히 다른 모델이라고 생각하고요. 빈티지를 제외하면 터틀의 선택지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복각 터틀, 윌라드, 그리고 엔트리. 맛이 전부 다릅니다. 터틀의 본연의 맛은 오리지널을 따라갈 수 없는 게 당연하고요. 복각이 문제인데요. 마린마스터가 1,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거든요. 베젤 인서트나 글래스의 소재뿐만 아니라 추노마크, 다이얼의 색감과 질감이 변하면서 3세대는 배다른 형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각 터틀이 그래요. 오리지널 터틀의 감성과는 조금 다르게 인서트, 다이얼의 톤과 질감이 달라지면서 터틀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택 장애가 왔을 거예요. 남은 건 윌라드와 엔틀인데 얘네는 배다른 형제가 아니라 남남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케이스의 쉐입, 다이얼의 질감, 베젤의 각도, 글래스의 소재와 구조, 좌우 밸런스, 상하 밸런스 모든 게 다릅니다. 윌라드가 오목할 요라면 터틀은 볼록할 철이에요. 난 호빵이 좋아하시면 윌라드로, 난 호떡이 좋아하시면 엔트리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 터틀이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해요. 저렴한 가격이 시계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런 건 만들어질 때는 몰라요. 단종이 된 이후에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얘네가 손꼽을 정도로 시계를 잘 만드는 회사인데다 자기네들이 모든 걸 전부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워치 매니팩처이고 대체가 불가능한 것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시계의 급을 나눌 때 무브먼트의 스펙을 활용하긴 하지만 이런 헤리티지 다이버워치의 경우 외적인 빌드 퀄리티로 크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50만원 엔트리, 200만원 윌라드, 600만원 복각 크게 차이 안 나요. 미드케이스의 폴리싱 수준도 높은 편, 러그 뒷부분도 잘 잡아놨고 케이스백을 보면 워치메이킹의 수준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로 이 정도의 디테일을 보여주는 브랜드가 거의 없을걸요? 스위스랑 달라요.
하지만 디테일이나 빌드 퀄리티와는 다르게 QC, 특히 싱크는 조금 대충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뽑기운에 가깝고요. 이것 때문에 수출형과 일본 내수형 모델이 다르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해요. 블랙 매트 다이얼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아주 연하게 고급스러운 그레인 작업이 되어 있거든요. 위에는 3H가 올라가 있는데 퀄리티 컨트롤이 나쁘지 않죠. 정면에서 봐도 측면에서 봐도 이 세 개의 핸즈가 다이얼과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어서 밸런스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세이코 브랜드명도 매력적인 폰트에 깨끗하게 입혀져 있고 단순한 프린팅 인덱스가 아니라 세이코만의 독특한 야광 인덱스가 올라가 있는데 야광의 색감도 좋고 도포 상태도 훌륭하고 양도 충분해요. 세이코가 야광 아끼지 않는 걸로 유명하죠. 세면대를 화장실 벽에 설치하면서 실리콘 작업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크잖아요. 인덱스와 다이얼 사이 공간을 검정색 잉크로 채워 놓았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다이얼 내부의 완성도를 끌어올려줘요. 이게 세이코의 헤리티지 다이버 중에서 가장 저렴한 시계잖아요. 그런데 내부 디테일이 아무리 훌륭해도 글래스가 구멍이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일반적인 퀄리티의 사파이어 글래스였다면 터틀의 완성도가 절대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글래스의 소재는 하드렉스라는 이름을 가진 미네랄 글래스입니다. 세이코가 이런 인하우스화된 부품들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네랄에다가 뭔 짓을 해놓은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시계를 잡고 글래스의 끝을 타고 가다 보면 살짝 코팅을 입혀놓은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한두 겹의 글로시함이 더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깨끗하면서 따뜻하고요. 사파이어 글래스가 빛을 선별적으로 튕겨내는 느낌이라면 하드렉스는 빛을 전방위적으로 투과하는 느낌이에요. 그것도 녹록하면서 동시에 부드럽게. 무브먼트는 41시간의 파워 리저버를 가진 4R36입니다. 세이코의 경우 앞자리 숫자에 따라서 무브먼트의 등급이 바뀌는데 와인딩이나 시간을 조작해보면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오차를 비교적 타이트하게 잡는 스위스 쪽의 무브먼트에 비해서 1호차는 되게 큰 편이에요. 터틀을 위한 서드파티 브레이슬릿이 다수 존재하지만 추천드리지 않고요. 근본은 러버입니다. 러버의 퀄리티는 최근 FKM 소재처럼 부들부들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가 러버처럼 딱딱하고 불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쿠션형 케이스가 러버뿐만 아니라 라토를 되게 잘 받아요. 내년이 세이코 다이버 60주년입니다. 유기마스는 나올 게 다 나온 듯하고 마마 계열이나 터틀의 복각이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행복한 상상을 해보는데 나오면 사야겠죠?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ody till you move, body